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통해 인생의 깊은 교훈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존, 믿음, 그리고 진실의 다중성을 탐구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함께 이 영화의 핵심 교훈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마텔의 소설 라이프 오브 파이는 1970년대 인도에서 시작됩니다. 파이 파텔은 인도 퐁디셰리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파이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 등 여러 종교에 관심을 가졌고 각 종교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며 영적 호기심을 채워갑니다. 파이의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고 동물들과 함께 화물선인 치프십을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해 중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치면서 배는 침몰하게 되고 파이는 혼자 살아남아 구명보트에 올라타게 됩니다. 보트에는 부상당한 얼룩말, 하이에나, 오랑우탄, 그리고 벵꼬로랑이 리처드 파커가 함께 있었죠. 처음엔 동물들끼리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며 하이에나가 얼룩말과 오랑우탄을 공격해 죽입니다. 이후 리처드 파커가 하이에나를 잡아먹으며 보트는 파이와 호랑이만 남게 됩니다. 파이는 처음에는 리처드 파커를 두려워하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지만 점점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생존을 위해 그와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이는 자신의 동물조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리처드 파커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호랑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작은 구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 서로 간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는 리처드 파커가 단순히 위험한 존재가 아닌 그의 생존을 돕는 중요한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표류 기간 동안 파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종교적 믿음과 의지를 통해 정신력을 유지합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 무한한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힘과 맞서 싸우며 때로는 환영을 보고 때로는 신의 존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은 기이한 떠다니는 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섬은 낮에는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산호가 독성을 내뿜으며 위험한 장소로 변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파이는 생존의 중요성과 함께 삶의 신비로움을 체험합니다. 결국 22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끝에 파이와 리처드 파커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파이는 지친 몸으로 해변에 도착한 후 곧 실신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구조대에 의해 구출된 상태였습니다. 리처드 파커는 그를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정글로 사라집니다. 파이는 구조된 후 일본 해운회사의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하지만 조사관들은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믿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버전의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극도로 현실적이고 잔혹한 상황을 통해 생존의 비극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파이의 가족이 소유한 동물원에서 시작되며 대형 화물선이 폭풍우에 휘말려 침몰하면서 전개됩니다. 구명보트에는 파이 외에도 여러 동물들이 함께 탑승합니다. 이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며 특히 하이에나는 오랑우탄과 젊은 사슴을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랑우탄은 죽고 하이에나는 나중에 파이에 의해 처치됩니다. 이러한 생존 경쟁과 폭력은 극한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생존 문제를 드러냅니다. 후반부에는 파이가 식인과 폭력의 경험을 통해 생존의 본질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이는 구명보트에서 부러진 다리가 있는 선원 파이의 어머니, 그리고 험악한 프랑스인 요리사와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요리사는 선원의 부러진 다리가 썩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다리를 잘라내며 이는 선원의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요리사와 파이의 어머니는 갈등을 겪게 되고 요리사는 파이의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파이는 요리사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식인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달리 인간의 본성과 생존의 극단적 현실을 강조하며 파이의 내적 고뇌와 생존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식인과 폭력의 묘사는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파이는 자신이 어떻게 생존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일본 영사관 직원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며 첫 번째 이야기를 더 마음에 들어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따라 파이는 첫 번째 이야기를 보고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생존의 극단적이고 잔혹한 현실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생존의 의미를 탐구하며 첫 번째 이야기와의 상반된 내용으로 관객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다양한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으며 특정 철학자들의 사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신앙, 인간의 존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탐구하면서 여러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지만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파이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상황은 이러한 실존주의적 사상을 잘 드러냅니다. 파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며 리처드 파커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파이가 리처드 파커를 마주하면서 나는 이 호랑이를 길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실존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파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처한 무의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사르트르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파스칼의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을 믿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준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파이는 끊임없이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생존은 신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파이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신의 계획임을 믿고자 합니다. 파이가 구명보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신이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라고 외치는 장면은 파스칼의 내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이는 생존의 의미를 찾기 위해 신앙을 붙들고 이를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파스칼처럼 파이는 신이 존재할 가능성에 자신의 믿음을 걸고 있으며 이는 그의 정신적 생존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파이가 제시하는 두 가지 이야기는 진실의 다중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이야기는 보다 현실적이고 잔혹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진실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파이가 구조된 후 일본 조사관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어느 이야기를 믿고 싶은지를 묻는 장면에서 그는 이 두 이야기 중 어떤 것을 믿고 싶은가요? 두 이야기 모두 똑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니체의 진리는 주관적이며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본다라는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진실이 하나가 아니며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는 파이와 리처드 파커의 공존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단순히 무서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와의 공존을 통해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대립이 아닌 협력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이가 리처드 파커에게 먹이를 주며 네가 있어 내가 외롭지 않았다 고 말하는 장면은 소로의 자연과의 연결 사상을 잘 반영합니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발견하며 이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소로처럼 파이는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리처드 파커를 통해 생존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라이프 오브 파이는 여러 철학적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장면과 대사들이 그 철학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은 여러 장면과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믿음, 진실의 다중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파이가 구명보트에서 리처드 파커와 함께 표류하는 동안 그는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둘째, 믿음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파이가 구명보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신이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그는 신앙을 통해 위안을 얻고 생존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은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셋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가 구조된 후 일본 조사관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요소가 가득하며 두 번째 이야기는 현실적이고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진실이 단일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넷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파이가 리처드 파커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는 리처드 파커에게 음식을 주고 그와의 관계를 관리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대립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조화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파이가 구명보트에서 자신이 생존하는 이유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이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제공합니다. 영화 속 장면들을 통해 얻는 통찰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신념, 그리고 의미를 찾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파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믿을 건가요? 이 영상을 통해 라이프 오브 파이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깊이 있는 메시지를 새롭게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